고요한 밤, 거실 벽에는 낡은 흑백 결혼사진이 걸려있다. 60대 후반의 박정숙은 무릎 위에 낡은 앨범을 펼쳐놓고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을 가만히 쓸어본다. 그녀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촉촉하게 고인다. 그때 스산한 기분의 창밖을 본 정숙의 눈이 커진다. 번개가 짧게 번쩍이며 창밖에 서 있는 낯선 남자의 그림자를 비춘다. 정숙은 소스라치게 놀라지만 그림자는 미동도 없다.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간 정숙. 창밖에는 70대 초반의 최무진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이쪽을 묵묵히 응시하고 있다. 둘의 시선이 차가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허공에서 마주친다. 무인의 얼굴엔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간다. 그 밤 수십 년 동안 멈춰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게 비극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텅 빈 식탁에 1인분의 아침 식사를 찬다. 맞은편의 빈 의자를 무심코 바라보는 눈빛이 유난히 쓸쓸하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침은 드셨고? 어쩐 일이냐 이 바쁜 아침에. 밥은 먹었어? 금방 차려줄게. 아니요. 그냥 서류만 놓고 가려고요. 아 어머니 그 재개발 건 말이에요. 다른 건 다 해결됐는데 딱 한 군데가 알바끼를 하고 버티네요. 최무진 그 영감탱이네 땅만 아니었어도 벌써 대박 터졌을 텐데 아주 지긋지긋해요. 최무진이라는 이름에 정숙의 손에 들려있던 수저가 툭 하고 떨어질 뻔한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진다. 그 사람 얘기는 그만하거라. 아니 왜요? 그 인간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전 절대 용서 못해요. 아들은 분노에 차 말하지만 정숙은 아무 대답 없이 돌아선다. 그녀의 작게 흔들리는 어깨에서 수십 년 묵은 상처가 느껴진다. 그날 오후 정숙은 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든 채 힘겹게 골목길을 걸어간다. 그때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쌩하니 지나가며 정숙을 밀려게 한다. 정숙이 휘청하며 넘어지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아준다. 놀라 돌아본 정숙의 눈에 어젯밤 창문 너머로 보았던 바로 그 남자 최무진이 들어온다. 괜찮으시오? 네, 괜찮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무진은 정숙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몸 조심하시오. 무진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선다. 정숙은 멀어지는 그의 넓은 뒷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한참이나 바라본다. 며칠 후 해질녘 정숙은 남편의 기일을 맞아 강가에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서 있다. 강물에 꽃을 던지며 눈을 감는다. 여보, 잘 지내죠?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겠죠? 부군 되시는 분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요. 어떻게 여길... 오늘이 내 사람 기일이기도 해서. 무진은 담담하게 말하며 강물에 꽃을 던진다. 그제야 정숙의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진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서서 붉게 물들어가는 강물을 바라본다. 자식들은 다들 잘 컸소? 네, 당신은요? 돈 버는 기계로만 알더이다. 그래도 원망은 안 하오. 다 내 탓이니. 무진의 목소리에 짙은 외로움이 묻어난다. 정숙은 처음으로 원수의 얼굴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쓸쓸함을 본다. 내일도 여기 나올 거요. 무진은 그 말을 남기고 먼저 자리를 뜬다. 정숙은 그의 말뜻을 곱씹으며 자리에 한참을 더 서 있는다. 그날 밤 정숙은 잠 못 이루고 뒤척인다. 아들의 분노에 찬 얼굴과 자신을 붙잡아주던 무진의 단단한 팔, 그리고 외로움이 묻어나던 그의 목소리가 차례로 떠오른다. 평생을 원수로만 알고 살았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의 외로움이 내 것처럼 아프게 다가오는 걸까? 이건 자식들을 배신하는 거야. 이건 안 될 일이야. 정숙은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쥐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 조심스럽게 피어오른다. 다음 날 오후 정숙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인다.
이내 결심한 듯 평소에는 잘 입지 않던 고운 빛깔의 외출복을 꺼내 입는다. 화장대 앞에 앉아 립스틱을 조심스럽게 바르는 손길이 떨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만 하다. 그래, 딱 한 번만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보자. 해질녘의 강가. 정숙이 약속 장소에 서 있다. 저 멀리 최무진이 걸어오는 것이 보인다. 무진은 정숙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춘다. 그녀가 정말로 나와 있을 줄은 몰랐다는 듯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진다. 정숙 역시 그를 보며 수줍게 미소 짓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바로 그 순간, 강가 도로변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선다. 운전석에는 딸 수진이 앉아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정하게 마주보고 서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원수를 바라보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배신감으로 차갑게 일그러진다. 일화의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거실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흐른다. 정숙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얼굴이 수척하다. 딸 수진 소파에 팔짱을 낀 채 싸늘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다. 어젯밤부터 이어진 대치 상태다. 할 말 없으세요? 수진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아버지 기일에 아버지 원수랑 웃고 계시더군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정숙은 애써 침착하려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 그건 오해야. 그냥 우연히. 우연이요? 평생을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이랑 강가에서 우연히 만나고 다음날 또 우연히 만나요? 엄마, 저 바보 아니에요. 수진의 차가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정숙의 가슴에 박혔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내디딘 한 걸음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수진이 차갑게 돌아선 후 거실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정숙은 힘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침대맡에 걸터 앉았다.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다. 평생을 바친 자식에게 받은 상처는 깊었다. 하지만 그 상처 아래 아주 희미하게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 남자 최무진을 향한 알 수 없는 궁금증. 오해라고, 정말 오해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조차도 모르겠는 이 마음은 대체 뭐란 말인가? 정숙의 시선이 낡은 탁자 위 남편의 사진으로 향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정숙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 찼던 눈에 작은 불씨 같은 결의가 떠올랐다. 이 모든 오해의 시작, 그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며칠 후 정숙은 용기를 내어 무진에게 연락했다. 약속 장소인 낡은 찻집. 먼저 도착한 정숙은 창밖을 보며 마른 입술을 죽였다. 무진이 들어섰다. 약속 장소에 앉아있는 정숙을 발견한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만이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을 채웠다. 무슨 일 있으시오? 여쭤볼 게 있어서 보자고 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았다.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질문이었다. 제 남편, 그 사람과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모두가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저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무진은 대답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정숙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변명도 분노도 아닌 아주 오랜 슬픔이 담겨 있었다. 정숙의 떨리는 질문에 찻집 안의 공기가 멈춘 듯했다. 무진은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수십 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그 사람, 제게는 하나뿐인 친구였습니다. 정숙의 눈이 커졌다. 원수가 아니라 친구라니. 그녀가 평생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린 젊었고 겁이 없었죠. 모든 비극은 그놈의 돈 때문에, 아니 돈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시작됐소. 친구, 오해. 그럼 우린 도대체...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평생 미워했던 남자 입에서
그녀가 몰랐던 남편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떻게 찻집을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정숙은 텅 빈 눈으로 해가 지는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다. 친구, 오해, 무진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원수가 아니라 남편의 친구였다니. 그럼 내가 평생 증오하며 살아온 세월은 대체 뭐란 말인가? 내 남편을 죽게 만들었다고 믿었던 그 미움은 다 뭐였던 걸까? 정숙은 걸음을 멈췄다. 붉게 타들어가는 노을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평생을 지탱해온 세상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다. 만약 그가 내가 알던 원수가 아니라면 어젯밤 내게 손을 내밀고 오늘 내 앞에서 아파하던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정숙은 친구라는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평생 원수로 알았던 남자가 남편의 친구였다니. 친구라고요? 무진은 정숙의 혼란스러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아주 먼 과거를 끄집어냈다. 우린 형제나 다름없었소. 당신의 남편 성준이는 내게 그런 사람이었지. 무진의 눈빛이 정숙을 지나 찻집 창문 너머 수십 년 전의 그날로 향했다. 우린 형제나 다름없었소. 당신의 남편 성준이는 내게 그런 사람이었지. 성준아,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도 이 고생 끝이다. 진짜다. 그래 임마. 꼭 성공해서 정숙 씨 고생 안 시켜야지.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빛나 보였어. 그 오해 성공이 독이 될 줄은 몰랐어. 작은 오해, 그게 모든 걸 망가뜨렸지. 무진아, 이건 아니야. 이 돈은 이건 우리가 약속했던 게 아니잖아. 성준아, 기회는 지금뿐이다. 넌 왜 그걸 몰라?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거라고. 내 미래겠지. 내 미래는 아니야. 성준이는 내 행동을 욕심이라 봤고 난 성준이의 고지식함을 답답해했어. 그렇게 우린 갈라지기 시작했지. 성준이는 내 행동을 욕심이라 봤고 난 성준이의 고지식함을 답답해했어. 그렇게 우린 갈라지기 시작했지.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날 밤 성준이는 혼자 현장으로 나갔어. 빗속에서 자재 문제를 확인하겠다며 내가 오해를 풀고 싶어서 그를 뒤따라 현장에 도착했을 땐 모든 게 너무 늦었더구려. 그게 내가 기억하는 성준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어. 과거의 비극을 모두 쏟아낸 무진의 눈가에 수십 년 만의 눈물이 흘렀다. 정숙은 얼어붙은 듯 미동도 하지 못했다. 친구, 오해, 사고. 그럼 내가 평생을 바쳐 원망했던 그 세월은 도대체 뭐였단 말인가?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무진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평생의 원수가 아니라 자신과 똑같이 지난 세월의 비극에 갇혀 홀로 고통받아온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 사고 이후로 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변명하지 않았소. 나 스스로도 날 용서할 수가 없었으니까. 정숙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찻집의 불빛이 두 사람의 지친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삼화의 진실을 알게 된 후 며칠, 수진이 다시 정숙을 찾아왔다. 며칠간의 냉각기가 엄마가 마음을 정리했을 거라 믿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엄마, 그동안 마음 정리되셨어요? 그 남자랑은 이제 정말 끝내신 거죠? 딸은 엄마가 예전의 엄마로 돌아왔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정숙은 딸의 시선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수진아, 그 사람 우리가 알던 그런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뭐라고요? 지금 설마 그 남자를 두둔하시는 거예요? 일화의 폭풍이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면 사화의 두 번째 폭풍은 믿음의 배신에 대한 것이었다. 정숙은 딸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평생을 억눌러왔던 엄마가 아닌 진실을 마주한 한 사람으로서 그녀는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두둔하는 게 아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다.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진실? 그 남자가 하는 말을 믿으세요? 맙소사, 아버지까지 팔아서. 엄마, 완전히 그 남자한테 넘어갔네요. 수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거칠게 일어섰다. 선택하세요. 그 남자를 또 만나시면 그땐 다신 엄마 안 봅니다. 수진이 나간 거실에 정숙은 홀로 남겨졌다. 수진이 쾅 닫고 나간 문, 그 소리가 텅 빈 거실을 울렸다. 정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수진이의 말이 비수처럼 꽂힌다. 내 딸을 저렇게 아프게 한 게 결국 나인가? 하지만 그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분노보다 더 큰 것을 마주하고 있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남편, 그리고 그 진실을 아는 유일한 남자. 여기서 멈출 순 없어.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 남자의 번호를 눌렀다. 딸이 떠난 그날 밤, 정숙은 무진을 만났다. 찻집과의 공기가 달랐다. 원망도 질문도 없었다. 오직 두 사람의 지친 한숨만이 가로등 불빛 아래 흩어졌다. 다시는 안 본답니다, 내 딸이. 나 때문이요. 아니요, 우리 때문이겠죠. 정숙은 처음으로 무진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평생의 원수가 아니라 수십 년의 죄책감에 갇혀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입은 한 남자가 보였다. 우린 살아남은 사람들이었다. 무진과의 무거운 만남을 마치고 정숙이 집으로 돌아온 늦은 밤. 거실은 어두웠다. 스탠드 불빛 아래에 아들 영수가 앉아 있었다. 딸 수진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듯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굳어 있었다. 어머니, 정숙은 대답 대신 아들을 바라보았다. 지금 어딜 다녀오시는 겁니까? 수진이한테 다 들었습니다. 그 남자를 또 만나고 오신 겁니까? 정숙은 더 이상 딸에게 상처받던 약한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그래, 만나고 왔다. 아들의 분노 서린 눈빛 앞에서 정숙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가슴 속에 품고 온 진실을 꺼내놓았다. 영수야, 너희 아버지를 죽게 한 건 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를 구하려다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산 사람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친구라니요? 영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평생을 믿어온 증오의 대상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내가 직접 들었다. 그날의 사고.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건 우리 가족뿐이었다고. 우린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해. 아니, 우리 스스로를 용서해야 한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거실을 채우던 차가운 분노가 뜨거운 눈물로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정숙은 딸 수진의 집을 찾았다. 문을 연 수진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정숙은 그 이면에 감춰진 딸의 걱정을 읽을 수 있었다. 엄마, 여긴 왜 또 오셨어요? 다신 안 본다고 했잖아요. 정숙은 딸의 차가운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 따뜻한 온기에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 상처가 너무 커서 너희들 마음 아픈 줄을 몰랐어. 하지만 이제 엄마는 행복해지고 싶다. 너희 허락 없이는 온전히 행복할 수가 없어. 엄마, 바보같이. 왜 이제야 그래요? 수지는 어린아이처럼 엄마 품에 안겨 울었다. 모녀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벽이 눈물과 함께 허물어져 내렸다. 긴 겨울 같았던 오해가 모두 녹아내린 오후, 자식들의 묵묵한 응원을 뒤에 업고 정숙은 다시 그 공원으로 향했다.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무진이었다. 정숙 씨, 무진의 얼굴에 환한 빛이 번졌다. 정숙 역시 소녀처럼 수줍게 미소 지었다.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당신도 나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일화에서 처음 만났던 그 강가에 나란히 섰다. 하늘은 마치 그들의 남은 인생을 축복하듯 붉고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고맙소. 내 곁에 와줘서. 하늘에 있는 성준이도 이제 편히 웃고 있을 거요. 우리 남은 시간은 아프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저 노을처럼 예쁘게. 정숙과 모지는 맞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맞잡은 온기만큼은 그 어떤 청춘보다 뜨거웠다. 인생의 해질녘, 어둠이 오기 직전 가장 붉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처럼 그들의 진짜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